두 번째 발표는 XAPI LRS 중심 학습 데이터 플랫폼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XAPI와 LRS에 대한 해외의 수많은 사례와 논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 데이터의 체계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실제 개발 회사고 LRS와 XAPI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LXP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XAPI와 LRS를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학습 플랫폼의 발전, LXP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LXP 필수 디지털 트렌드, 그다음 맞춤학습 구현의 실제적인 방법, 정책은 어떻게 잡는지, 그다음 미국의 TLA 아키텍처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학습 플랫폼의 발전 방향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 포스코에서 LXP 환경에 대한 XAPI 기반의 맞춤학습 플랫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플랫폼의 발전 부분입니다. 앞에 정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보시면 2000년 이러닝 시스템이 태동이 되면서 학습에 대한 표준이 다양하게 규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상시학습 개념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K모크도 있지만 모크 플랫폼이 나왔고 그다음 마이크로 러닝의 초기 버전이 나와서 LXP가 조금씩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융합형 학습 플랫폼인 LXP가 전면 대두되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닝 산업이 에듀테크 산업으로 일대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에듀테크 산업으로 전환이 될 때는 일단 학습자 사용자의 환경이 일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PC 기반의 학습에서 모바일 기반의 학습,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를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퍼스트가 대두가 됐고 SNS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상시 학습이나 학습 동료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로 러닝, 소셜 러닝, 그다음 개인 맞춤 학습을 서비스하는 어댑티브 러닝 플랫폼들이 글로벌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현재 LXP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의 주요 공통 특징 중 하나가 XAPI와 LRS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맞춤 큐레이션을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미국 국방부 산하 단체인 ADL에 의해서 지금 토탈 러닝 아키텍처가 연구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릴리즈를 목표로 해서요. 통합학습 환경에 대한 리서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프로토타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XP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습 경영 플랫폼의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LMS부터 뭐 추천 엔진, 비정형 콘텐츠, IoT, VR, XR, 뭐 외부의 여러 자원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통합에 있어서 LRS가 데이터 관점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돼서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게끔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XP 시스템을 주요 목표를 보게 되면 개인화 관점과 조직 기관의 관점으로 나눠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 관점에서는 컨텐츠 접근 방법을 영위하도록 구성해서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최적화하도록 구성한 것이 LXP입니다. 조직 기관의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가시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과 기관의 전략적 주제와 핵심 목표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하는 게 LXP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LXP의 필수 디지털 트렌드 부분입니다. 학습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내재화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퍼스트, 뭐 메타버스, 뭐 IoT, 뭐 AR, VR, 뭐 이런 다양한 학습 컨텐츠와 비정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플랫폼 자체도 내재화가 필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그다음 접속 서비스라는 부분으로 인비저블 LMS라는 개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소셜 로그인 같은 부분이 하나의 그 예시인데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구글에 접속하지 않고도 구글의 서비스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통해서 뭐 오피스 문서를 바로 열어서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때 이제 뒷단에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MS의 서비스나 애플의 서비스,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학습 플랫폼에 적용한 부분이 바로 LXP의 핵심 부분이고 비접속식 학습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학습자가 손쉽게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LXP에서는 이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LRS와 XAPI를 표준 체계로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LRS와 XAPI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LRS, XAPI를 기술적으로 처음에는 제가 문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작성을 하면 너무 엔지니어링 쪽으로 들어가고 너무 딥하게 들어가서 큰 분류로 해서 XAPI, LRS는 어떻게 ADL에서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느냐 하면 LRP와 LRS, LRC 이렇게 세 개의 체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LRP는 컨텐츠나 어떤 LMS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말입니다. 우리 말초신경과 똑같이 학습자의 학습 이벤트가 발생하고 실제적으로 컨텐츠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LRP라고 합니다. 그래서 Learning Record Provider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Private LRP, 그다음 Public LRP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Private LRP는 정형 콘텐츠, 정형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MS라든지 내부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 강좌 정보, 리소스 정보들,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부분을 프라이빗 LRP를 하고요. 퍼블릭 LRP는 유튜브, 페이스북, 뭐 크롬북 등 다양한 외부에 있는 플랫폼 및 콘텐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지금 나누어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RS는 이런 LRP에서 발송되는 XAPI 스테이트먼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도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LRS라는 개념과 그럼 기존의 빅데이터 엔진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하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ADL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집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XAPI 밸리데이션을 구현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365개의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는 그 체크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공을 ADL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되는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그냥 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듯이 저장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과 동시에 밸리데이션을 통과하게 되면은 누적 데이터와 갱신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분리되게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격화를 ADL에서는 표준으로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가 들어온과 동시에 통계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LRS 시스템의 강점이고 기존의 빅데이터 시스템하고의 구분되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RC는 러닝 어널리틱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그다음 의사결정, 맞춤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도 전부 LRC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LRC는 런리 리코드 컨슈머의 약자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마이크로 러닝이 됐건 소셜 러닝이 됐건 어댑티브 러닝이 됐건 맞춤 학습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향식 큐레이션입니다. 컨텐츠 큐레이션이나 강좌 큐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향식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LMS를 사용하면서 많이 접하던 그런 큐레이션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룰 베이스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의 정책에 의해서 학습자들에게 컨텐츠나 강좌를 추천하는 큐레이션을 하향식 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상향식 큐레이션은 그와 반대로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방식을 상향식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향식 큐레이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추천을 하게 되면 인기 강좌에 학습자가 몰린다든지 어떤 인기 컨텐츠만 지속적으로 추천이 되는 필터 버블링 효과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학습이라는 부분은 어떤 저희가 소셜을 쓴다든지 어떤 포탈에 있는 이런 서비스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의미론적으로 학습적으로 유용한 정보에 학습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해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하향식 큐레이션을 했을 때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기 강좌에만 학습자가 몰리게 된다든지 이런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는데 LXP에서는 학습자들의 피드 포워드라든지 컨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기능, 커뮤니티 기능 등을 통해서 XAPI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만들어서 하향식 큐레이션을 보정하는 방식을 상향식 큐레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좀 왼쪽 꼭지가 좀 잘못 작성이 됐는데요. 이런 맞춤 학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적 분석과 예측 분석, 처반적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분류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성급한 상관관계 분석 오류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XP 학습 접근법, 아까 이제 앞절에 정훈 대표님 발표 시에 맨 끝에 이제 교수님께서 비정형 컨텐츠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LXP에서는 단일 진입점이라는 싱글 포인트 엣지라는 개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 포인트 엣지가 뭐냐면은 어떤 컨텐츠가 됐건 어떤 강좌가 됐건 학습자가 접속하는 경로를 하나의 통합 학습창을 통해서 접근하게끔 해라.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통합 학습창을 통해서 XAPI 기반의 체계를 입힐 수 있고 외부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테드의 영상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도 그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 자체를 다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규격화를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LTI라든지 이런 또 규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TI 규격이라든지 이런 규격과 연계했을 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도 모두 수집이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 체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단일 진입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맞춤학습 구현 방법에 있어서는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학습 도구 연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그리고 학습 제한 기능을 다시 분류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구사항 평가 부분에서는 협업 지향과
상향식 학습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검토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습 도구 연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싱글 포인트 엣지 부분입니다. 어떤 플랫폼을 만들든 하나의 통합 학습창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서 쾌적한 학습 환경 안에서 XAPI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라 라는 부분이고요. 학습 제한 기능은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간 협업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마련을 해라. 그리고 포럼, 토론, 설문, 위키 등 학습자 간 의사교환 도구도 지원이 돼야 된다. 그다음 보상 마이크로러닝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인데요. 보상 체계나 배지 기능 등을 통해서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지원을 검토해라. 그리고 사용자에게 권한과 기능을 좀 부여를 해서 배포와 공유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댓글 기능 등 소셜 기능을 지원하는 부분을 또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토탈러닝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토탈러닝 아키텍처는 2018년도에 이후에 이제 전개된 이 LXP를 기반으로 어답티브 러닝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스마트 러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학습 플랫폼을 내재화하고 생태계화하자는 그런 부분이고요. 토탈러닝 아키텍처는 지금 미 정부의 주도 아래 국방, 그다음 공교육, 대학교, 산업계까지 전체적인 통합형 아키텍처 생태계를 그린다는 부분으로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이 되는 기술이 XAPI와 LRS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탈러닝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그냥 LRS로 그냥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L의 TL의 지향 특성을 보신다면 지속성과 블렌딩, 그다음 기업과 조직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부분, 그다음 다양성, 학습자 중심, 데이터 기반, 무엇보다도 이를 수치화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 기반, 그다음 주문형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아키텍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LA면 LXP의 구성 요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유 데이터 환경을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 기본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응용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서로 다른 계층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규격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스무스하게 흐르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토탈러닝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토탈러닝 아키텍처에서는 TLA5 레벨이라는 레벨을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학습인데요. 전통적인 학습은 뭐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LMS, 미디어, 그리고 프리티컬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뭐 퀴즈를 푼다든지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통적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레벨 안쪽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전개를 하게 되면 XAPI와 LRS가 적용이 돼서 전통적인 학습이 LXP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그다음 TLA2에서는 XAPI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게끔 구성을 해라. 그리고 TLA 레벨 3에서는 역량 지표 기반으로 XAPI와 LRS를 구성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 분석을 하게끔 해라. 그래서 이제 역량 지표 프레임워크가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TLA4에서는 통상 이제 국내 그 에듀테크 업체들이나 어떤 기관들의 목표이기도 한데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해외의 우수 사례들을 봐도 현재 이제 그 기술 레벨들을 보면 글로벌 에듀테크들이 TLA4에 이제 그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춤 학습을 넣고 마지막으로 TLA 레벨 5에서는 생태계 환경을 구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의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LRS 중심 대학은 첫 번째 목표로 TLA 레벨 3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TLA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역량 지표 개발까지를 포함하고 이 역량 지표 기반의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굉장히 큰 그런 그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대입을 한다든지 학습자 개별 맞춤 학습을 다양하게 시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간과하고 그 진행을 했을 때는 맞춤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LA 레벨 3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TLA 레벨 3의 주요 요점으로는 콘텐츠, 강좌 관리, 성과 지표, 서비스 구성 등을 상향식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조직의 규정에 따르는 사용자 중심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맞춤 학습이라는 게 뭐 인스타그램을 쓴다든지 어떤 뭐 블로그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쇼핑몰 같은 데서도 상품 추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형 플랫폼이 아닙니다. 조직과 기관, 학교에 친화적으로 학교의 정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어답티브 러닝이지 어떤 그 개별 맞춤을 해준다고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 및 인재관리 전체에 대한 HR에 대한 사항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는 단일 플랫폼, 그러니까 LRS를 통해서 데이터가 집중되게끔 설계를 하고 분석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호 다른 형식의 학습 간 상호 보안성을 허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보안 레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IMS 글로벌의 LTI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작업 공간 및 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플랫폼 서비스의 외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도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는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앞절에서 큐레이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상향식 플랫폼 관리 기능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 리포팅이나 교육훈련 최적화, 교육 요구사항 파악 및 교육훈련의 개인화 기반 새로운 가능성 부분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게끔 좀 구성을 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포스코에서 그 2단계 사업으로 진행했던 그 XAPI LRS에 대한 사례 중 이제 2단계 부분을 좀 그 예시로 좀 가져왔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XAPI LRS 시스템을 전면 도입을 해서 학습 분석 및 학습 큐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서 AI 기반의 맞춤 학습을 구성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월달에 올해 8월달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기관은 포스코 인재창조원이고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는 학습자, 교수자, 운영자 중심의 그런 학습 평가 지표를 검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자들에게 항상 이제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통계 리포트 지표 검토했고, 그다음 런닝 플랫폼 운영 정책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큐레이션 정책까지 검토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지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액티비티 추적표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당사에서는 도출된 지표 기반으로 XAPI 컨텍스트 항목을 그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다음 학습 결과에 대한 정책 을 또 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XAPI에 대한 그런 데이터 규격을 파일럿 테스트용 스테이트먼트로 작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파일럿 LRS에 전송을 해서 그 검증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검증 및 수정이 완료된 스테이트먼트를 기반으로 다시 LRP에 이제 배포를 해서 XAPI 데이터가 LRS에 쌓이게끔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LRS 시스템까지 이제 그
저희 회사에 이제 롤이 없고요. 그다음 이제 포스코 ICT에서는 포스코 계열사이다 보니 AI 시스템, 맞춤학습 플랫폼 구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사가 모여서 지금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올해 지금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릴리즈 된 지는 한 2달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례 중 이제 동영상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성했던 그 지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쫄라맨이 저기 위에 학습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동영상 같은 경우 XAPI에서는 7개의 이제 버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라이즈드부터 해서 플레이드, 시크드, 뭐 최종적으로는 뭐 컴플리티드, 터미네이티드까지의 그런 버브가 있습니다. 각각의 버브에서 버브가 발생을 할 때 XAPI 데이터에는 어떤 규격국 구조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는 맨 처음에 학습 도구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화된과 동시에 플랫폼에 있는 컨텍스트 정보가 익스텐션에 발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코스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가 또 발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LMS에 있는 다양한 정보, 강좌의 정보, 컨텐츠 정보가 이제 그 이니셜라이즈 되면서 이제 다 이제 수집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드나 시크드, 뭐 인터랙티드 이런 부분은 뭐 화면을 키운다든지 풀스크린으로 본다든지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배속 조절을 한다든지 구간 점프를 뛴다든지 하는 이런 액티비티를 다 수집을 하고 각각 그런 액티비티가 있을 때마다 그 액티비티에서 컨텍스트가 또 이제 떨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리절트 정보가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 식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식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컴플리티드에서는 이수 완료 여부,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티드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티드는 실제로 동영상 플레이어에서는 발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이 끝나게 되면 학습자가 해당 그 차시나 아니면 그 강좌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떠났다는 신호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터미네이티드라는 그런 버브가 발행이 되면서 학습이 최종적으로 종료됐다는 의미가 LRS에 이제 수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다양한 대시보드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 상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운영자나 어떤 그 경영진 리포트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차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1분 이상 학습한 학습자들의 컨텐츠 선호도가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되게끔 했고요. 자 하단 쪽에서는 학습자가 우리 팀에서 아니면은 나랑 비슷한 직군을 가진 직무를 하는 학습자들 간에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스파이드맵, 레이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학습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수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 상단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 맵처럼 해서 이제 지도 맵이죠. 지도 맵처럼 해서 실시간으로 나의 학습 유형을 또 표시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30% 그룹 그리고 포스코 전 임직원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나의 위치는 지도상이 어디인가 뭐 이런 거를 표시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그 제일 재밌는 게 저 반원 차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전사적으로 평균 학습 이수율과 나의 이수율 그리고 성적 상위 30%자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이제 반원 차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차트들은 어떤 뭐 배치 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그 보통 이제 스케줄 작업이라는 대규모 데이터 조회 작업을 통해서 리포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런 차트들이 LRS에서 출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사례를 간단하게 좀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학습 플랫폼 발전 방향에 따라서 LXP 시스템의 개념과 맞춤 학습 구형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좋은 발표해 주신 신영희 대표님께 네, 저기 질문.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예, 감사합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빅데이터 시스템하고 LRS의 가장 큰 특징이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검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포스코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LRS 시스템이 이제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보면 비정형 데이터를 그냥 다 쌓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DW 개념이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이 있고 요즘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 개념이 있어서 비정형 데이터를 다 쌓아놓고 얘를 이제 ETL이라는 Extract, Transfer, Load라는 단계를 각각 거친 다음에 퍼블리싱을 해서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는 그런 그 부단한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ETL을 하면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뭐 2년 전에 포브스에서는 뭐 전 세계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76%가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 데이터 안에 어떤 문맥이 들어가 있는지,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태깅이 어떻게 되는지,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LRS 시스템은 앞에서 이제 실시간 밸리데이션을 벌써 그 빅데이터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그런 그 석학들이 모이셔서 벌써 표준안을 만드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단계에서도 비정형 데이터지만 저장 그 빅데이터 방식으로 저장이 될 때 밸리데이션을 통과한, 그러니까 맥락이 맞고 태깅이 맞고 컨텍스트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유연한 체계의 데이터 셋을 구격을 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에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LRS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실시간으로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에 있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 그다음 데이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서칭, 리트라이브 방식, 그다음 리포팅이나 통계를 내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인 빅데이터는 이제 후자 부분,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 조회를 해서 인사이트를 하는 부분만 보통 구현을 하시는데, 이제 LRS의 이제 특장점 중 하나는 앞단에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까지도 되면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 자체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AI 엔진과 연동을 했을 때 AI가 알아서 딥러닝을 해서 맞춤 학습을 만들어 준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LRS 엔진을 따로 구성한 거는 아니고요. LRS 당사에서 이제 준비한 LRS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34만 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9대 지금 LRS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비정형 그 학습 경험에 대한 이제 XAPI로 저장을 해서 이제 LRS에 저장한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혹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을 XAPI로 전환해서 뭐 LRS에 저장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비정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 혹시 정형 데이터에 대한 그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예,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탈 러닝 아키텍처나 LRS를 보게 되면은 실제적인 스펙에서도 정형 데이터도 전부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RS가 이제 API의 그 대표적인 API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액티비티라는, 그러니까 학습 활동을 정의하는 API가 있고, 그다음 스테이트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태를 저장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많은 논문이나 이런 보고서를 보면 스테이트먼트 부분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LRS는 이제 통신을 할 때 그 부분도 이제 규격화하고 있거든요. LMS에서 학습자의 상태, 강자의 상태를 스테이트 API에 던져라 먼저. 그러니까 RDBMS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던져라, JSON 타입으로. 그렇게 하면 LRS가 유니크한 아이디를 줄게. 그럼 그 아이디를 물고
학습 활동을 수집을 해라. 그럼 실시간 학습자의 상태라든지 LMS에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학습 완료가 이루어지는지, 학습의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학습자의 활동이 수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먼트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 스테이트먼트에 쌓인 데이터가 아까 이제 갱신형과 이제 누적형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누적형 데이터를 쌓는데 거기에 쌓인과 동시에 분리가 되면서 액티비티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비디오 타입인지 아니면 뭐 유튜브 타입인지 아니면 LMS 내부에 있는 강좌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액티비티 타입이 이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기존의 LMS도 데이터를 LRS에 밀어 넣게끔 하는 것을 ADL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들 보면 그 XAPI 덤프 뭐 이런 오픈 소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오픈 소스들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RDBMS, LMS의 RDBMS에 있는 어떤 강좌 구조라든지 학습자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덤프해서 LRS에 마이그레이션해서 넣는 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상용 소프트웨어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저기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감사합니다. 상당히 생소한 분야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학습자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자의 데이터 플랫폼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LRS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축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런 학습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계속 인풋을 넣는다 하더라도 예. 걔네들을 평가하고 또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이런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아, 예. 걔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예.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엔지니어 관점에서 저는 이제 좀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보다 교육학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실제 구현 시스템 기준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ADL에서는 어떤 학습 목표라든지 그다음 뭐 그 성과를 뭐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정보를 컨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그 입력을 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 부분에 대한 그 보캐블러리를 제공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보캐블러리를 벗어난 컨텍스트를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각 기관이 정의를 해서 해라. 그리고 그 규격 체계는 IRI라는 익스텐션 규격을 가지고 정의를 하면 된다. 거기에 학습 목표라든지 학습 성과, 그다음 나의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한 명세서를 정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ADL에서는 프로파일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프로파일 서버를 이렇게 정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서비스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좀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LRS 중심 대학을 한다 그러면 이런 명세서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딕셔너리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어 강사입니다. 예, 제가 반갑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시스템은 잘 모르고 제가 여태까지 이해한 거는 학습자 맞춤 교육을 위해서 학습자 행동 및 상태를 기록해서 학습 효율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예. 교육에 있어서 액티비티나 혹은 강의나 교육 자료 제공 외에 이러한 교수자의 역할이 존속되는 부분이 있는지 과거보다 더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은 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더 세밀한 어떤 교육 자료라든가 교육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AI 시대에 이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XAPI가 그 적용된 LRS 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제 교수님이나 이런 이제 그 선생님들은 더 이제 학생들을 또 세밀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위 학습자들 내가 생각해서 학습 결과도 좋고 논문도 뭐 잘 올라오고 이런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이제 엿볼 수 있고요. 그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그런 성과를 냈는지를 데이터 중심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그 그룹보다 조금 떨어진다든지 어떤 모자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럼 그 두 집단 간에
어떤 액티비티 차이를 정확하게 그 디프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맞춤 학습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도 교수님의 어떤 지도 패러다임에 맞춰서 추천이 되게끔 해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AI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사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AI 비서가 하나씩 더 생긴다고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신영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